팀 영수를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팀 영수가 왜 인기 많은지. 여러분, 그 영수씨가 이번 기수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일단은 그게 제일 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영수 도대체 왜 인기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영수 같은 느낌의 남자가 너무 별론데 왜 여자들이 다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라이브 하기 전에 영수가 인기 많은 이유가 뭘까 투표를 했었거든요. 투표 결과가 돈이 많아서 그런다고 많이 나왔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게 제일 크죠. 영수씨 멘트,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걸 포용하고 책임진다, 이 멘트 있잖아요. 이 멘트가 정숙이가 이제 아이가 없는데 여기 영숙, 현숙, 옥순, 영자 이 4명 다 아이가 있는 돌싱이잖아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 여자분들의 마음을 그냥 뚫어버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돌싱들은 이 자녀라는 책임감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양육을 하고 키워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선뜻 자기도 모르게 죄인이 되고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을이 되고. 근데 영수씨가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걸 포용하고 책임지겠다, 이 말이 이 분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을 커버해주는 멘트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영수를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멘트들이. 정숙씨 같은 경우는 영수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남자 춘자 중에 돈 어필, 경제력 어필을 가장 많이 해가지고 주식에 그렇게 수익이 1억 정도 나오면은 이 사람 돈 좀 있구나 해가지고 정숙씨가 영수를 고른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팀 영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약간은 그 균열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여자분들도 아는 것 같아요. 영수가 모든 여자한테 다 그렇게 똑같이 잘하고 있다는 거를. 그 균열을 정희씨가 약간 떡밥을 던져가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정희씨가 되게 좀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영수씨같이 이런 남자가 인기 많은 것도 정희씨 입장에서는 좀 어처구니 없었나봐. 그래서 정희씨가 여자들 다 있는 데서 침대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영수는 모든 여자한테 잘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영숙, 현숙, 옥순, 영자, 정수까지 팀 영수가 나 영수 너무 좋은데 영수가 나 조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정희 말 들어보니까 그러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이 잘해주고 있었네? 하면서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아마 영수씨가 제가 나는 솔로 지금 막 오랫동안 리뷰하면서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 한 명한테 몰리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영수씨가 또 다음 주도 그리고 뭐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도 누구 한 명이 딱 좋다 이렇게 선택을 못하고 있다면은 영수씨가 박살 나겠죠. 오늘 대표권 형님 말대로 여자분들한테 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에 나왔던 것처럼 분해가 되겠죠. 영수씨가 이렇게 계속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영수씨처럼 모든 여자한테 다 똑같이 괜찮다 좋다 하는 거는 그 누구도 안 좋아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아까 보니까 영수씨가 오늘은 그렇게 그닥 빌런 같은 모습이 안 나온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수가 오늘 보니까 더 괜찮아 보인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영수씨가 계속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던 여출들이 여기 정숙이랑 영숙이었단 말이죠. 영숙이랑 정숙이가 초반에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여출들이 이렇게 2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진 선택하는 거에서 옥순이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갑자기 옥순이가 좋대. 옥순이랑 성향이 잘 맞는데. 옥순이 같은 여자랑 만나고 싶대. 원래 처음부터 가장 마음이 컸던 사람은 옥순이었는데 옥순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약간 아우라가 있고 이쁘고 내가 이제 들이대봤자 옥순이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거 그러니까 좀 피해 있다가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옥순이가 나를 골라주니까 이제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영숙이 좋다 그러고 정숙이 좋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영수씨처럼 이런 분들 말을 초반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본색을 드러내니까. 그 아이들도 내가 다 책임지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좋으면은 상대방의 모든 걸 포용하고 책임진다 이 말 있잖아요. 그 상대방의 아이, 부모 그런 것들. 그거 역시도 막상 닥쳤을 때는 돌변할 가능성이 커요. 막상 닥쳤을 때는. 옥순씨가 영수씨한테 호감 있어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는 여자들이 다 영수한테 몰려있으니까 괜히 영수가 매력있어 보이는 거야. 군중심리로. 보통의 평범한 돌싱들은 옥순씨처럼 아무리 옥순씨가 이쁘고 매력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옥순씨가 딸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대놓고 영수하고 첫 1대1 데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옥순씨가 영수님한테 나는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했거든요. 대다수의 돌싱들은 여기서 좀 더 알아봐야겠네 하고 물러납니다. 약간 거리를 두죠. 근데 영수씨는 오히려 더 옥순씨한테 나는 그거 된다고, 나는 이런 거 다 괜찮다. 원래 내 가치관 자체가 상대방이 좋으면은 상대방의 모든 걸 포용하고 책임지는 성향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바로 이렇게 흔쾌히 얘기하잖아요. 영수씨가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거는 그 부분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딱히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영수씨가 그렇게 옥순씨가 말한 거에 대해서 흔쾌히 바로 고민도 없이 말을 꺼내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은 옥순 씨가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좀 더 고민을 한다거나 그런 게 맞거든요. 근데 영수 씨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녀 없는 도식분들이 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리고 자녀 없는 도식을 만나면서 나올 수 있는 많은 불편함들에 대해서 영수 씨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쉽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정말 생각이 있다면은 이런 옥순 씨처럼 아이에 대한 애착심이 큰 여자분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수 씨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 있는 도식들이. 자녀 있는 도식분들이 영수한테 그냥 약간의 관심만 있다가도 영수한테 1대1 대화나 이렇게 대화하다가 영수 씨가 또 고정 멘트. 상대방이 좋으면은 상대방의 모든 걸 포용하고 책임진다. 이 멘트에 다 자녀 있는 도식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보면은 자녀 있는 도식들이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혼자 양육하다 보면은 외롭고 힘들고 지치잖아요. 근데 영수처럼 이렇게 말만 뻔지르르 하는 사람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되게 뭔가 더 꼬이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엄청 허다합니다. 말이 쉬운 사람을 걸러야 되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도식들은 혼자서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오늘 송혜나 씨가 영수 씨한테 이제 옥순이마저도 넘어가는 거 보면서 송혜나 씨가 엄청 이제 분노하시더라고요. 영수는 아니라고 하면서. 송혜나 씨의 그 반응이 너무 솔직해가지고 너무 좋아. 송혜나 씨가 옥순이 영수한테 가면 안 된다고. 영수 제 말이 안 된다고. 모든 여자한테 저렇게 잘하는 남자가 좋은 남자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송혜나 씨 말이 맞아요. 지금 아무리 3일 차고 약간 이제 중반부잖아요. 근데도 이제 모든 여자한테 저렇게 잘하는 남자가 절대 좋은 남자일 리가 없죠. 말만 그럴싸하게. 그리고 이게 또 군중심리가 또 무서운 게 누가 봐도 옥순 씨랑 영수님이랑 저는 안 어울릴 뿐더러 외적으로든 나이나 뭐 성향적으로든 하나도 잘 맞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옥순 씨마저 이렇게 영수 씨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2순위까지 올라온 거는 여자들이 다 좋아하니까 군중심리가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경 제이님께서 영수 같은 남자가 자기 가족한테는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그래요. 원래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 내가 이제 에너지를 쏟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영수는 되게 많은 외부 활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많이 쏟겠죠. 근데 집에 와서는 남한테 에너지 다 썼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제 대우받고 싶어하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수 씨는. 그래서 막상 외부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말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영수 씨가 좀 그런 성향일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영수님처럼 이런 스타일을 보면은 마냥 다정하고 나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꼭 좋은 남자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내 말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나랑 대화하는 게 재밌고 다정하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함정들이 많습니다. 그 함정 중에 하나가 영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함정들은 치명적이야. 차라리 좀 싸가지 없어 보이더라도 약간 무뚝뚝하더라도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죠. 영순이처럼 말만 뻔지르르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옥순 씨가 그냥 재수없게 영수한테 걸린 줄 알았어요. 랜덤 데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영수네. 아예 영수 걸렸네. 이런 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옥수님이 처음부터 영수를 노렸어요. 영수라고 생각하고 골랐다고 하더라고. 영수랑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데이트를 해보니까 영수가 괜찮아가지고 지금 영수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다. 좋다. 이게 저는 너무 반전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악마의 편집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여러분 옥순하고 영수랑 차 안에서 잠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맞벌이 외벌이 어떤 거를 선호하냐 영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옥수님이 나는 무조건 맞벌이를 할 거다. 서로의 사회생활을 존중하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거를 알아주는 사람을 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영수님이 이 질문한 게 나름은 이제 뭐 나름대로 영수님은 좀 외벌이를 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수님이 그 질문한 게 약간은 좀 맞벌이보다는 본인 이제 사업을 하고 외부 활동이 많을 하니까 여자분이 내조해주기 바라는 그런 거를 약간 원해가지고 물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만약에 영수님이 맞벌이를 좋아했다면은 대화 주제가 그 옥수님에 맞춰가지고 맞벌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영수님이 이제 옥순씨가 맞벌이를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영수님이 그 대화 주제에 대해서 오래 가져가질 않더라고요. 옥순씨가 맞벌이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맞벌이를 원한다고 하니까 영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맞벌이를 하면은 서로 피곤해가지고 감정 표현이 인색해지더라. 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손잡기도 하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벌이를 하면은 서로 피곤해서 감정 표현이 인색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이제 옥순씨에 대한 호감이 크다 보니까 맞벌이는 나는 별로 원치 않는다는 말을 바로 말을 못 하더라고.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민경 제인이 말씀대로 생활비 100만원 못 산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영수님이 지금 생활비가 100만원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 생활비 100만원은 결혼을 한다 해도 크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 사는 게 100만원이면
하면은 늘어나봤자 막 200만 원이겠죠?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옥수님은 아이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생활비로는 상당히 좀 감정 상할 수밖에 없죠. 옥수님도 돈을 버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영수같이 이런 남자랑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된다면은 많은 부분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사업에 돈이 묶여있고 주식에 돈이 묶여있고 그래서 내가 뭐 돈이 없다고 할 사람이에요. 아, 내가 돈을 뺄 수가 없어. 아, 지금 주식에서 빼면 안 돼. 막 하면서. 그러니까 뭐 당신 돈으로 좀 써.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영수씨처럼 이런 스타일은. 왜냐면 서민이니까.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 이렇게 쓰는 서민이기 때문에 손목에는 롤렉스가 차있지만은 서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옥순씨가 저번 주에 영호씨하고 데이트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번에 영수하고 데이트할 때도 옥순씨가 뭐라 했냐면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멘트를 계속 남자들하고 1대1 데이트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옥순씨가 책임감 있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너무 좋다 괜찮다 하는데 이게 정말 알아가는 단계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옥순씨처럼 이런 멘트를 하는 걸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고 좋지 않아요. 당연한 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과한 거거든요. 남자들이 모르지 않아. 옥순씨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영순이고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도 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말을 하고 강조하는 거는 이게 상당히 좋게 보여줄래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매주 옥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남자분들은 일단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되고 이 사람의 남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옥순씨의 아이까지도 사랑하고 말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일단 옥수님은 무조건 나하고 내 아이는 하나니까 내 아이까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아이까지 무조건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좋아하려면 일단 내 아이부터 좋아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아빠 노릇 살려고 옥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거든요. 말로는 이제 옥수님 아이까지도 뭐 사랑했다 하지만은 초반부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설령 아이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정이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옥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게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옥수님의 그 멘트들은 남자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옥수님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누구도 모르지 않는데 그게 남자한테 처음부터 부담을 주는 거라서 별로 좋은 대화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옥순이처럼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신 분들은 남자분이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절대로 뭐 이렇게 한 게 없는데 아이들은 예민해가지고 좀만 하면은 울기도 하고 엄마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옥순이 같이 이렇게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크잖아요. 애착이 크고 그러면 남자분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오해가 크고 그래가지고 예민해져가지고 내 아이 때문에 남자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 있는 도시들하고 만나는 남자들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애초에 아이 있는 도시가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옥순이처럼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큰 여자분하고는 시작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옥수님은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내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있는 걸 부담돼가지고 남자들이 나를 만나기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시작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옥수님이 아이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남자분들이 불편해가지고 시작을 못하는 게 맞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남자분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서서히 이 관계에 스며들게끔 하는 게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옥수님은 내가 아이가 있으니까 일단 아이부터 너가 이해를 해 하면서 이렇게 쑤셔버리니까 남자분들이 옥수님하고 연애를 하게 된다면은 하게 되더라도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3대1이에요 영수씨가 4대1 데이트 지금 계속 3대1로 하고 있어요. 1순위 때도 3대1이었고 2순위 고르는 거에도 3대1. 근데 오늘은 여러분 다른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노잼이었는데 지금 많이 빌드업이 되고 있잖아요. 영수가 분해되는 지금 모든 여자한테 똑같이 잘해주다 보니까 공상주의 배급식 사랑을 하면서 여자분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다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영수씨가 분해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임팩트 있게 크게 박살 날 거라 생각해요. 아이 두님께서 영수는 미방분에서도 돈자랑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수씨가 여론이 안 좋은 거라 생각해요. 영수씨가 계속 비난받는 이유가 자기 혼자서 물어보지도 않은데 자랑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뚜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차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네시스라 쳐요. G80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저 G80 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 쳐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G가 제네시스 끄는데 어쩌라고? 괜히 반감이 생겨요. 특히 제 라이브 시청자 중에 예를 들어서 차가 없는 분이 있다고 쳐. 저처럼 차가 없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상대방이 자기 차가 제네시스 G80이래. 그러면은 이 새끼 뭐지? 하면서 도발하는 건가? 이렇게 기분 나쁘다니까. 영수씨가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가 뭐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고 돈이 많고 뭐 각자 어디에 뭐 공장이 있고 뭐하고 엄청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보자. 왜냐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검색만 해도. 그러니까 영수씨가 괜히 자기 그런 걸 드러내가지고 약점 잡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고. 근데 영수 씨가 너무 겸손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몇 주 동안 영수가 사기나 미투 안 터진 거 보면은 사기꾼 아닌 것 같아요. 사기꾼이라면은 나는 솔로 안 나오겠죠. 사기꾼은 아닌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재수가 없다는 거지. 저는 한 번도 영수 씨 리뷰할 때 영수 씨가 사기꾼이다, 사짜 느낌 난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당장 돈 50만원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막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나 뭐 주식으로 며칠 만에 수익을 1억을 냈다, 내가 뭐 돈이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별로야. 재수가 없어. 돈이 되게 많이 있는, 영수 씨보다 훨씬 돈이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웃기지도 않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재수가 없고, 그래서 돈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이다 뭐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돈 자랑하게 되면은 재수가 없어. 특히 이게 나란 일에 대해서도, 나란 일이 정부 세금으로 뭐 하는 거겠죠. 근데 영수 씨가 말하는 나란 일은 이제 시청자들이 들었을 때 내가 낸 세금을 영수가 자기 사업 자금으로 이제 지원받아서 쓰겠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로 들려요. 계열받아. 뭐 나라에서 영수한테 무슨 직책을 줘가지고 영수가 무슨 장관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수가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보조금, 그거를 엄청 끌어다 땡겨 써가지고 자기 사업에다 쓰겠다,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계열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내 세금인데 나란 일 안 돼 영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